89년생 37살, 9년차 약사다. 그동안 나만의 계단을 걸어오면서 경험한 희노애락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은행에 다니셨다. 지점장까지 하셨고 사업한다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셨다. 사업은 잘 되지 않았다. 성실하고 가정적인 아빠의 삶의 태도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잘 잡히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놓아버렸다. 수능을 봤는데 겨우 인서울 대학을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다.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꽤 잘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재수를 선택했다. 1년 더 공부해서 2009년 한양대에 화학과에 입학했다. 꿈과 목표는 없었다. 점수에 맞춰서 학교와 학과를 선택했다. 1학년 때 같이 점심을 먹는 친구가 피트를 준비했다. 피트 시험 얘기를 들었을 때 엄마가 생각났다. 당시 엄마는 베이비시터로 일하고 계셨다. 평생 가정주부로 계시다가 아빠가 명예퇴직하고 가족을 위해 선택한 직업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숭고한 일이지만 자신만의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엄마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약사가 된다면 나와 가족을 지켜줄 울타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1학년 여름방학부터 피트를 준비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새벽별을 보면서 집에 갈 때 마음의 충만함을 느꼈다. 2010년 8월 피트 시험을 치렀다. 점수가 잘 나왔다. 면접만 잘 준비한다면 최상위권 대학도 도전해 볼 만한 점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면접 준비를 소홀히 했다. 자소서 한 장만 써서 1지망, 2지망 모두 같은 학교, 이대에 지원했다. 이거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이거 먹을 때도 같이 먹고 그리고 역류성 호두염 재발하신 거죠, 선생님? 이거는 염증을 없애서 느리게 낫게끔 빠른 회복을 방해하는 걸 없애주는 거고 붓는 거는 뭘 해야 되냐 안 움직이는 거 1번, 2번이 음식 기상 직후에 드시는 거 약 드시던 건데 궁금한 거 있으셨을까요? 별일 없으셨어요? 기타 없으면 넣을까요? 2달치 오늘도 2011년 이화여대 약학전문대학 3학년에 입학했다.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지 덤덤했다.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생겨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명보트가 생긴 기분이었다. 부모님은 엄청 좋아하셨다. 약대에 가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했다. 어려운 형편에 재수까지 해서 충분히 지원받았다고 생각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과외를 하며 학교를 다녔다. 객관적인 여유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매일 쫓기며 살았다. 친구들과 대화하다 학자금 대출 얘기가 나올 때도 있었다. 위축돼서 혼자 가만히 있었다. 주변에 여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존감이 점점 떨어졌다. 4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을지, 그 후엔 가정을 잘 꾸릴 수 있을지 걱정됐다. 출발선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니 미래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다 보니 욕심만 많아졌다. 욕심만큼 매일매일 살 수는 없었다. 노력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무시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한 거에 대해 더 만족했다면 대학 생활이 더 좋았을 것 같다. 여유가 없고 욕심만 많으니까 다른 사람에겐 이기적으로 보였다. 좋은 친구를 사귈 기회도 많이 놓쳤다. 돌아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아쉽다. 2015년 1월 약사 시험에 합격했다. 합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 사회에 어떻게 나갈지 걱정이 들었다. 당시엔 약국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다. 약국보단 회사에 가고 싶었다.
조직에서 일할 때 열정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2015년 오츠카 제약에 입사했다. 1년 후 아이큐비아로 이직했다. 아이큐비아는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임상실험을 맡기는 회사였다. 경력을 쌓아 제약회사에서 임원이 돼 신약 개발 단계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보고 싶었다. 2018년 여름 매니지먼트 컨설팅 파트로 부서를 옮겼다. 임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볼 수 있었다. 의사결정이 분석과 데이터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영업과 정치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했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 생각한 것과 많이 달랐다. 나는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저희 한번 토론하다가 네. 주기적으로 바꿔 먹자. 그래요, 둘 다 그렇게. 필요한데 둘 다 먹긴 부담스러우시다고. 아, 둘 다 먹어요? 둘 다 먹는 사람이 제가 다 먹었을 때 몸에 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가 경제적인 선택이긴 한데 몸에서 3개월이면 나가는 건 맞는데 엄마 마음이 저도 이제 임신 준비해보고 하면 원래 항생제가 세균만 죽여야 되는데 내 몸에 좋은 장에 있는 유익한 유산균도 다 같이 죽여요. 적군하고는 같이 죽이는데 평소에 유산균이 많으셨던 분들은 2019년 2월 결혼했다. 결혼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 회사를 다니면서 토요일에는 약국에서 알바를 했다. 같이 일하는 약사님 중에 50대 여약사님이 계셨다. 고객들과 소통을 참 잘하셨다. 두피 지루성 피부염에 쓰는 약을 설명하시는데 자신의 머리를 까면서 설명해 주셨다. 그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 약사가 저렇게까지 고객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구나 생각하며 충격을 받았다. 약국에서도 내가 열심히 하면 공부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회사에서 해보고 싶던 일이 내 생각과 달랐고 약국에서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했다. 2019년 여름 퇴사했다. 약국에 취업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외부 강의와 교육을 들었다. 강의를 듣다 보니 약국에 도입하고 싶은 시스템이 하나둘씩 생겼다. 투자를 하려면 대표 약사님과 가치관이 맞아야 했다. 내 약국이 아니니까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가 있어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개국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약국을 찾아다녔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 옆에 7평 정도 되는 약국이 매물로 나왔다. 망해도 부담 없는 자본으로 약국을 시작했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시스템을 도입하며 1년 동안 약국을 키웠다. 학자금 대출도 갚았고 마이너스 통장도 회복했다. 결혼도 했고 작은 평수지만 내가 운영하는 약국도 있었다. 대학 때부터 미리 걱정했던 일은 현실에서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10년간 아등바등 산 결과물이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불안하고 쫓기고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플러스가 됐는데도 행복감이 채워지지 않았다. 얼마나 채워져야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겼다. 무기력해졌다. 우울했다. AI가 약사를 대체한다는 말도 들렸다. 약국들이 다 망할 것 같았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사리 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출근을 할 수가 없었다.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다. 심리 분석 결과 다른 사람들보다 예기 불안이 높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때 예기 불안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내가 느끼는 불안과 걱정은 우리나라에서 착실하게 살고 있는 청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의 수준이라고 생각했었다. 약국은 팔았다. 인지치료를 받았다. 처음에 내 장점 50가지를 써보라고 했다. 3개밖에 쓰지 못했다. 선생님께 역으로 내 장점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집에 와서는 감사 일기를 썼다. 부정적인 사고 회로를 고치는 연습이었다. 현상을 분석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려 가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 4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약사로 일하면서 환자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다. 지금까지 쌓아온 공부와 경험으로 내 약국을 잘 운영할 수 있겠다는 긍정의 씨앗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싹을 틔웠다. 약국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3가지 입지 조건을 생각했다. 20평 이상이고 주차가 가능하고 아파트 단지에 있어야 한다는 거였다. 7평 약국을 혼자 운영해보며 느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매교 신도시 신규 상가에서 임차인을 모집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었다. 대출을 많이 받아야 했지만 이왕 하는 거 타협 없이 제대로 해보고 싶었다. 아파트 입주 전 병원도 들어오기 전에 누구보다 빠르게 계약했다. 내가 가진 실력과 경험이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22년 6월 개국했다. 직원 1명과 시작했다. 신축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 전이어서 손님이 많지 않았다. 10만 원이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약국에 나왔다. 골수에서 이제 조혈 기능이 잘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비장에서 너무 빨리 깨지시는 분도 있고. 그럼 그건 뭔가 질환이 있다는 그건 아니고 그냥 선천적 질환이 있었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아셨을 거예요. 저 뭔가 증상이 있었겠죠. 이렇게 장기간 그 랩에 다 나와요. 아이스크림 먹고 배탈 났다면 데펴줘야 되니까 이게 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설사가 나서 여기가 장염처럼 염증이 생기고 뜨거웠고 막 불이 났다 하면 이게 나은 건데, 지금은 여기 염증이라고 보고 염증약을 쓰는 거예요. 구순염, 부강염, 이게 이 질환의 이런 증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염증약만 있고 균을 죽이는 항생제는 없어요. 개국 1년차 때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컸다. 의욕에 앞서서 환자들에게 복약 지도가 과하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다. 팀장을 해보지 않고 회사를 나왔다. 내 팀을 꾸리는 능력이 부족했다. 약사가 아닌 직원들이 1명 빼고 다 그만둔 적도 있었다. 약사님들이 도와주셔서 무너지지 않고 약국은 지킬 수 있었다. 그때 심리 상담을 다시 받았다. 할 말은 하면서 직원들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갔다. 대출이 많고 불안해도 직원들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내 자아를 찾아가고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개국한 지 3년이 지났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직원들을 대하니 좋은 직원들이 한 명 한 명씩 모였다. 지금은 약사 4명, 직원 6명과 일하고 있다. 감사한 일이다. 평일은 오전 8시 반부터 저녁 8시 반, 토요일은 9시부터 5시, 일요일은 10시부터 7시까지 365 약국을 운영한다. 약사업의 본질은 환자를 이롭게 하는 거다. 우리 약국에 오시는 손님분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근무 약사님 한 명 한 명이 환자들의 양력을 관리할 수 있는 IT 시스템을 갖추고, 진열한 약에 일일이 복약 지도를 붙여놓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시라고 카카오톡 QR을 제공하는 등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약국에 몸이 아파서 오시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몸이 불편해지신 걸 발견할 때도 많다. 내가 마음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환자분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 약 조합을 해드리면서 감사일기 쓰기처럼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들도 말씀드리고 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한다. 마음속에 불안의 불씨들이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 불씨가 커지려고 할 땐 위기를 잘 극복했던 나만의 역사를 생각한다. 학자금을 갚은 일, 결혼 자금을 잘 모았던 일, 작은 공간에서도 첫 약국을 키워본 경험, 직원들이 다 나갔어도 주변 사람들과 잘 해낸 경험, 이런 게 쌓이다 보니 불안 속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약국엔 모든 질병의 환자들이 다 오신다.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한다. 퇴근 후 인터넷 강의를 듣고 주말에는 약사님들과 스터디를 한다. 노력은 어디 가지 않는다. 돌아오는 타이밍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내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는다. 우리 약국에 와주시고 친절하다고 멀리서 찾아와 주시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다. 그분들과 좋은 기운을 주고받으며 나도 성장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위로를 주고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는 약사로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